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의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네, 한때 그럴싸한 스펙 한 줄 제대로 갖지 못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험난한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에도 묵묵히 자신의 목표를 향해 도전했다는 것인데요. 누군가가 잘 닦아놓은 길이 아닌 나만의 비포장 도로를 개척하는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운동 산매경인 이 남자.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운동기구에서 성공의 열쇠를 찾았다는데요. 그 특별한 시선이 담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따라가 볼까요? 운동기구 제조회사에서 5년간 기술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똑같은 의문이 남자를 따라다녔는데요. 작은 불편에서 우연히 찾은 가능성. 창업은 나만의 길을 걷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노후화된 환경 탓에 젊음이 갈 곳은 많지 않았는데요. 오랜 시간 자리 잡힌 시장에서는 거래처를 만들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저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는 굳은 믿음 하나로 우직하게 버텨온 나날들. 1%의 아이디어로 시장의 문을 두드리다. 세상의 공식이 아닌 자신만의 방식으로 제조업계의 길을 열어가는 남자. 패기로 만들어낸 열정 스토리. 지금부터 그 본편을 감상해보세요. 절박함으로 세상에 부딪힌 한 남자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반갑습니다. 운동기구 제조업체 JK산해부 대표 김수현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 헬스장에서 볼 수 있는 운동기구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운동기구까지 여러 가지 운동기구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스쿼트라는 운동 아시죠?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서는 운동이잖아요. 뱃살 빼는데 최고의 운동이 뭔지 아시죠? 잇몸 일으키기 아닙니다. 걷기거든요. 근데 걷기보다 더 좋은 운동이 스쿼트예요. 근데 저는 운동을 3년 배웠는데 아직도 스쿼트 자세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유를 보니까 스쿼트에 법칙이 있어요. 발끝으로 무릎이 나오면 안 되고 뭐 엉덩이 이렇게 빼야 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건데 스쿼트를 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고 저 말고 어떤 분이 생각했던 거를 제가 아이디어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스쿼트 머신이 기존에는 없던 시장이고 없던 운동기구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일 처음 만들었고, 물론 해외에는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일 처음 만들었고, 그 시장을 갖고 파일을 키워가면서 이 제품이 히트를 하니까 다른 제품도 우리 회사 거니까 괜찮겠지 하고 사는 사람들이 생겨서 회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상식에서 좀 벗어난 창업 스토리인데요. 그 원대한 꿈, 높은 이상 이런 거 있잖아요. 위대한 창업가들, 잡스나 마윈 맞나요? 그분들. 저는 그게 아니라 월급이 밀려서 회사를 나오게 됐어요. 근데 회사를 나온 게 이직이 아니라 창업을 결심했죠.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좀 얄팍한 생각인데 여기서 기술 다 배웠다 생각했어요. 똑같은 제품 만들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 생각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제품을 이 회사보다 싸게 팔면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이게 상식이죠. 같은 제품을 더 싸게 팔면 잘 팔릴 거라는 상식. 근데 제가 6개월 동안 한 대도 못 팔았어요. 아주 슬픈 나날들이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법칙이었는데 저는 창업에서 나오면 제가 또 나이가 좀 어리게 제조업을 창업했으니까 운동기구 업체에서 제가 뭘 할 수 있었을까, 또는 업력이 없고 그리고 기술을 못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사부로 모시던 스승님을 같이 함께 데리고 나왔는데요. 어떻게 된 거냐면 일란시간의 법칙 아시죠? 그 같은 일을 만 시간 정도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거. 근데 그 저희 공장장님, 지금도 저희 공장장님이십니다. 업계에 12년 동안 운동기구가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아이디어와 운동업계의 초고수 이 둘이 만나면 될 줄 알았던, 무턱대고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보기 좋게 빗나가게 됐죠. 그렇게 좀 벼랑 끝에 서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또 절박해지더라고요. 절박할 수밖에 없죠. 당장 다음 달 월급이 나가야 되는데. 근데 제가 돈을 많이 갖추고 창업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인군도 밀렸었고, 그래서 당시에 우리 아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모아둔 2천만 원이라는 돈, 그리고 제가 타고 다니는 그때 오토바이 한번 팔았어요. 500만 원 해갖고 한 2,500, 3,000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창업을 하다 보니까 공장 임대하면 2천만 원 그냥 가요. 제일 작은 공장이라도. 그 다음에 중고 막 기구도 샀어요. 막 드릴도 사고 뭐 절단기도 사고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장 자재 낼 돈도 없을 뿐더러 급여 줄 돈도 없었던 거죠. 아, 큰일 났다. 나 공장장님한테 월급 또박또박 다 주기로 했는데 당장 나도 못 갖고 가게 생겼는데.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자금을 구하러 갑니다. 돈을 구하러 다녀요. 여러분, 저는 좋은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좋은 백이 있는 건 당연히 아니고, 뭐 자격증이랑 운동업계 자격증이 뭐 사실 뭐 용접 자격증이 있긴 한데 저는 운전면허증밖에 없어요. 자격증도 없고 하다 보니까 과연 누가 나한테 돈을 빌려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만 갖고 보증서를 써줍니다. 5쪽짜리 사업계획서를 쓰게 되거든요. 5쪽이면 됩니다. 근데 이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채우냐에 따라서, 물론 이게 첫 번째 서류심사고 두 번째로 공장 실사도 오고 가처조인지도 옵니다. 이 서류심사에 거의 뭐 많은 부분이 녹아 들어가야 되죠. 근데 제가 창업하고 돈 걸어 다니다 보니까 이 돈을 얻어주겠다는 브로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직업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내가 어디 아는 사람이 있는데, 또는 내가 성공률 몇 프로인데 나를 통해서 돈을 빌리게 되면 내가 좀 너한테 보험을 좀 판다, 또는 뭐 몇 프로를 떼간다, 이런 식으로 가머니서를 꼬드게 해요. 속아 넘어갈 뻔했는데, 저는 제가 거기 왜 안 속아 넘었냐면 그 돈이 아까워서 안 속아 넘었던 거예요. 그 돈도 아까워서. 그래서 저는 사업계획서 열심히 썼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절박함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직장인들은 다 아시겠지만 월급 한 달만 밀려도 막 화나죠. 일하기 싫죠. 저도 그렇게 해서 나온 거니까. 저는 한 석 달, 넉 달, 뭐 1년치 밀려버리니까 너무 화가 나서 나왔던 건데, 그렇게 뒷걸음질 치다가 창업을 해버렸고, 창업을 했는데 돈이 없는데 돈이 생겼고, 이러다 보니까 막 의욕이 불타오르죠. 불타올라서 제품을 만들게 되는데, 근데 이 제품들이 6개월 동안 빛을 못 봐요. 세상에서 빛을 못 봅니다. 근데 이게 1개가 팔리고 2개가 팔리고 3개, 4개 이렇게 팔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10개, 100개, 1000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랬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 처음에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내가 섣불렀어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6개월 만에 무너졌겠죠. 6개월이 뭐 3개월 만에 무너졌고 돈이 없는데. 근데 저는 매일 아침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멘탈 좀 회복하자. 내가 오늘 너무 힘들었어. 아침에 일어나면 할 수 있어. 이러고 일어납니다. 이러고서 좋은 얼굴로 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취업 쉬우신가요? 취업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요즘 취업하면 경쟁률이 얼마나 되죠? 한 10대 1이면 양호하죠. 100대 1, 1000대 1 막 이래요. 그렇죠? 공무원 하나 뽑으려면은 장난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제조업은요. 1년 생존율이 68%고요. 3년 생존율이 30 몇 프로인가 돼요. 그러면 1년 동안 3명 중에 2명이 되면 되는 거고, 5년 중에는 10명 중에 한 3, 4명 되면 되는, 그 안에만 되면 되는 게 이 제조업 창업이거든요. 물론 진입 장벽이 높아요. 근데 제가 했듯이 3천만 원을 창업했듯이 진입 장벽이 낮은 제조업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운동기구를 선택했어요. 5년 동안 운동기구를 만드는 걸 배웠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냉장고 못 만들죠. 창업기업이 냉장고 못 만듭니다. 근데 냉장고에 붙는 자석은 만들 수 있죠. 그런 식으로 가면 돼요. 저도 그렇게 접근했거든요. 저는 큰 운동기구 못 만들었어요. 지금도 저희는 큰 운동기구를 안 만듭니다. 그러면 작은 운동기구, 말씀드렸던 스쿼트 머신 같은 그런 운동기구에서 길을 찾았던 것 같아요. 이런 건 택배로도 잘 갑니다. 뭐 집집마다 다 가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장 조사들 많이 합니다. 기업에서 많이 하죠. 근데 창업기업은 시장 조사보다 중요한 게 계속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라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 조사를 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모됩니다. 저도 시장 조사를 직원으로 있을 때 많이 해봤거든요. 아,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은데, 또는 이렇게 만들면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라는 아이디어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6개월 동안 한 대도 못 봤다는 말씀드렸듯이 다 틀리는 거예요. 제가 만드는 뇌품마다 다 하나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행착오였던 거죠. 결국 저는 제가 스쿼트 머신 20몇 번째 만들었습니다. 만들다 보니 하나가 딱 나온 거죠. 그러면 이게 성공하면, 제가 20몇 번째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좀 더 빨라지더라고요. 주기적으로 이 제품, 히트 제품을 만드는 주기가 빨라집니다. 뭐 그중에 루즈하는 것도 있겠죠.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힘들게 창업을 해서 제품이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엔 더하기가 되는데 나중에 곱하기가 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저 혼자 다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거 3년 만에 깨달았는데, 저희는 운동기구를 잘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운동기구 잘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중에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운동기구를 마케팅 잘하는 회사를 만나야 됐던 거죠. 제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저희 회사가 뭐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제 수익의 일부를 나누더라도 좋은 회사를 만나면 저희가 10개 팔던 거 그 회사가 100개 팔아주고 1000개 팔아주고 하니까 OEM 공장도 늘릴 수 있었던 거고, 기업이 이렇게 커질 수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걸로 3천만 원 상업을 해서 이제 3년 차지, 3년 차예요. 3년 차인데 이제 월 3억씩 버는 이 회사를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파트너를 만난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요, 제가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기준이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 좋은 기업. 이 사업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은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동업자가 배신했다, 동업자가 사기쳤다,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빠지지 않아요, 이런 얘기들. 근데 저는 설사 이 사람이 아이템을 만드는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건 제가 하면 되잖아요.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아주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손을 굳건하게 잡고, 이 굳건하게 잡으려고 하면 저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좋은 제품을 제공해야 이 사람도 이 제품을 팔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을 갑자기 터뜨릴 수 있었고, 제가 이 자리에도 결국 나올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하는 거 약간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치킨집이 우리나라에 잘 아시겠지만 뭐 전국에서 세계 최고의 패스트푸드점보다 많죠, 수가. 근데 내가 치킨 튀기는데 최고의 능력을 가졌어. 그러면 치킨집 창업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남들이 안 가는 길 가시는 것도 좋아요. 이 청년 창업 그리고 제조업, 이 두 가지가 붙으면 아무도 안 가는 길이더라고요. 제가 운동기구 제조업체 중에 제일 젊고요, 운동기구 제조하는 그 모든 거래처를 통틀어서 뭐 가장 빨리 신제품을 내는 회사 중에 하나가 됐거든요. 이게 젊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제조업은 무작정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회사를 키워놓고 보니 이렇게 재밌는 게 없더라, 이렇게 재밌는 게 없더라. 제 스스로 만든 제품이 고객한테 가서 그 고객 그 제품 쓰는 걸 보는 게 너무 행복하다라는 걸 조금 가식적으로나마 느끼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 제가 절실함, 절박함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뭐 예전에 고전에 보면은 돌아갈 배를 불사지르고 전투 임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돌아가면 우리 와이프는 임신했지, 아기는 곧 태어나지, 또 공장장님 월급은 줘야 되지, 내가 다 책임을 생각해서 엄청 뛰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절실함, 그런 절박함을 끝까지 갖고 지금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다면 제조업, 창업 뭐 그뿐 아니라 다른 모든 일들이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조업으로 창업하는 방법. 진입장벽이 낮은 분야를 찾아라. 끊임없이 신제품을 개발하라. 믿을 수 있는 관련 업계의 회사와 협업하라.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뭐 시장 점유율을 1위의 기업으로 만들기까지 쉽지 않은 길을 걸어오신 것 같은데 현재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헬스장에 있던 운동기구로 가정용으로 컨버전하는 작업들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제품들이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저희가 다음 달부터 백화점 팝업스토어 시작으로 오프라인에서도 이 운동기구를 인터넷으로 보고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프라인 매장을 두고 거점을 둬서 그곳에서 직접 체험하시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은 사업들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왜 그 운동기구라는 거를 제조업을 선택을 하셨는지 뭐 저는 이제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보디빌더가 네. 운동기구를 창업을 하는 거를 이해를 합니다. 네. 예. 아니면 헬스를 하셨던 트레이너분이 네. 이해를 해요. 운동을 하셨던 분. 근데 제가 봤을 때 미안하지만 복근이 없을 것 같고. 아, 저 큰일 납니다. 이거. 예, 예. 뭐가 조금 그렇거든요. 예, 근데 운동을 하셨던 분은 아닐 것 같은데 아, 사실 맞아요. 제조업을 하셨던 분이 왜 운동기구에 대한 생각을 딱 깼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운동기구 업체에서 운동기구를 만들면서 그 과정만 생각하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만 생각하다 보면 다른 것들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집에 가서 제 시간을 독서로 지내다 보니 네.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좀 바꿀 수 있는데, 이거 좀 할 수 있는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운동기구 제조업체든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든 생각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제가 이거 하면 이거 무조건 대박이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거를 직접 만들었고 실현했고. 예. 그런 아이디어들이 네. 뭐 한 달에 한 번 이상 신제품을 계속 그 출시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아이디어들은 어디서 받으시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얻는데요. 제품을 제조하다 보면서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제가 운동기구를 만들다 보니까 운동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피트니스타라는 대회도 참관하게 되면서 제가 운동기구를 그쪽에 납품도 하고 전시장도 만들어주고 하다 보니 그 운동하시는 많은 분들과 친하게 되다 보니 그분들의 현장에서 이야기를 듣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조업체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들이 이러죠. 아, 우리 게 최고야. 이러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아, 그래요? 아, 한번 해볼까요? 이러고 공장으로 들어가서 그걸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빌더의 마음을 이해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포인트들을 좀 더 잘 이해해서 그게 제품으로 형성화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자, 굉장히 또 다양한 운동기구들을 출시를 하셨는데요. 현재까지 개발한 제품들이 얼마나 되나요? 일단 저희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50개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30% 정도는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든 제품이고 그중 10%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밖에 안 파는 운동기구들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기구들은 저희는 쇠와 쇠를 붙이는 용접이 주가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나무 제품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라인업들이. 그러면 이제 좋은 OEM 공장을 선택해서 그쪽에서 뭐 나무 라인업을 만들어낸다든지 해서 이 라인업들이 가정용 제품으로 컨버전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을 꿈꾸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뭐 마찬가지로 용접 자격증으로 인해서 네. 이렇게 또 제조업까지 창업을 하셨는데 그런 청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실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공장 얻는 거 되게 쉽습니다. 부동산 가서 공장 계약하시면 되고요. 자재 사갖고 그 다음에 용접기로 제품 만들면 돼요. 근데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는 거지만 내가 만드는 건 최고의 제품이겠지만 나는 안 만들어. 이거랑 내가 만든 게 될 것 같은데 나는 만들었다. 이거랑은 정말 다른 거거든요. 네. 여러분 꼭 도전해 보십시오. 예.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광고 문구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좀 빌렸습니다. 네. 예, 아니요. 잘 교묘히 딱 잘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청객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예. 네, 그 제조업계는 그 대부분 대표님들이 연령대가 되게 높다고 알고 있는데 대표님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되게 어린 나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연령대가 높은 분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대표님만의 비결이 있으셨나요? 수량이 많아지니까 이거를 저희가 다 처리를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OEM 공장을 알아보러 다녀야 되는데 제가 가니까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이런 말도 시작해갖고 직원이 왔냐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소문이라는 게 어떤 업계든 굉장히 빨리 돌더라고요. 근데 이 업계에서 10개 판다 이러면 소문이 안 들죠.
100개 판다 안 들립니다. 1000개 판다, 10,000개 판다 이러면 이 업계에 소문이 쫙 퍼집니다. 그러면 그 회사 대표가 온다고 하면 사장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거 오셨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실력이에요. 그 실력을 보여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3년 걸렸던 것처럼 그 시간 동안 노력을 하다 보면 업력이 쌓이고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쌓이고 쌓이다 보면 제조업계에서도 뭐 나이 많은 분들 사이에서도 이 친구 일 잘하네라는 소리 들으면서 같이 일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김수현 대표님에게 운동기구는 무엇일까요? 운동기구는 제가 자주 다루는 제품이긴 한데 용접기 같은 것 같아요. 제 꿈이 있었는데 그 꿈 중에 하나가 제 방을 갖는 게 꿈이었던 시절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제 차를 갖는 게 꿈이었던 시절도 있고 또 아내와 둘이 살 수 있는 집을 갖는 것도 꿈이었는데 그 모든 꿈을 이뤄주게 한 게 이 용접기가 아니었나. 우리가 쇠와 쇠를 붙여서 용접기를 지져서 제품을 만들듯이 네. 그 세상을 향한 제 꿈을 용접기가 이어줬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 운동기구를 통해 네. 나의 꿈을 붙여줬다. 결국은 돈을 벌게 해줬다. 네. 자, 그렇다면 미래의 런웨이, 대표님이 꿈꾸시는 런웨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이 될까요? 일단 저는 제가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회사를 만들고 싶거든요. 이게 모든 그 직장인들의 꿈일 수도 있는데 네네네. 대표들의 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항상 하는 소리인데 너희들이 사장해라. 그래서 우리가 사업부를 늘려가서 사장 하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제주도에서 만나서 예. 사업 이야기도 듣고 네네. 커피 마시고 예. 뭐 놀러도 좀 다니고 예. 그렇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회사를 안 나가도 되는 회사를 만드는 거. 예. 제가 지금 늦었지만 회사에 들려야 되는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거. 예. 그게 제 목표입니다. 근데 뭐 가장 현실적인 어떤 런웨이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예. 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네. 예. 언젠가는 그 회사에 출근하지 말고. 예. 여기 방청 오겠습니다. 그럼 제가. 네. 네. 방청 한번 오십시오. 자주 한번 놀러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질 때 배수의 진을 친다고 하죠.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이 길 끝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취업 말고 창업하십시오. 여러분 취업은 스펙 쌓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창업에 그만큼의 노력을 쏟아 부으면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젊은 세대는 창업을 아무도 안 하니까. 네, 여러분 취업 말고 창업하십시오. 지금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투자할 시간. 여러분의 생각을 현실로 만드세요. 화이팅!